다음은 형용사와 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란 상태나 성질,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니은 받침으로 주로 해석이 끝나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busy 하면은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의 해석은 바쁜 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보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데요. 보어 자리는 우리가 방금 전 불완전한 자동사, 비동사를 계속 대표적인 예시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비동사를 앞에다 써주면 비동사는 불완전한 자동사, 즉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라는 빈자리를 채워줄 보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에 busy라는 바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be busy는 바쁜이다가 아니라 바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바쁘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비동사와 만나면 니은 받침이 뭐뭐이다 라는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형처럼 바뀐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의 역할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이 경우에는 new라는 형용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new는 새로운 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죠. 자,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에 어울릴 만한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새로운 땡땡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새로운 가방. 그래서 우리가 new bag 이렇게 써도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가방과 같은 우리가 그 물체를 가리키는 이름,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수식한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꾸며준다. 그리고 추가 정보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꾸며준다라는 게 이 가방에 대한 명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덧붙인다라는 것이 수식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고 그 형용사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들의 종류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부사는 시간이나 장소 혹은 빈도수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every morning과 같은 매일 아침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표현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우리가 수식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대표적인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동사를 기본적으로 수식한다라고 제일 첫 번째 제가 기재해놨죠. 자, 우리가 부사는요, 형태가 또 재밌게 형용사에다 우리가 형용사 단어에 ly라는 단어만 붙이면 부사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단어 중에 new라는 형용사가 있었는데요. newly 이렇게 new에다 ly를 붙이면 새로운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가 아니라 새로 혹은 새롭게 라는 부사적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동사를 수식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가방이라는 명사를 newly라는 단어와 어울리게 붙여보면요. 새롭게 가방.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고 있죠. 뭔가 어색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명사를 꾸민다기보다 대표적으로 동사를 꾸미는데요. 예를 들어 새롭게 만들다, 뭐뭐다 라는 단어와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는요 주로 동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형태는 형용사에 ly라는 단어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사의 역할 한 가지 더,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한다고 써져 있는데요. 아까 배운 busy라는 형용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busy 앞에다가 very busy. 제가 수식한다라는 말은
추가 정보를 덧붙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상태인데 얼만큼 바쁜지를 정도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very busy 하면은 매우 바쁜이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very는요, busy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는 부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란 시간, 장소 등을 나타내는 수식어라고 또 나와 있네요. 수식어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추가 정보를 준다. 추가 정보를 주는 말을 수식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필수는 아니다. 필수로 있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가 정보를 위해서 덧붙이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치사라는 단어를 살펴볼 건데 예시로 at, on, in, for 등이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한국말의 조사에 해당되는 말들이 바로 전치사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 전치사는요, 먼저 위치한 단어인데 누구 앞에 위치한 단어이냐면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해서 단어 2개 이상이 모여있는 덩어리를 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전치사 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왜 명사가 와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요. at이라는 건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어디에서 혹은 시간 특정한, 우리가 시각이랑 쓰이는 몇 시에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물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있죠. 그래서 요것만으로 우리가 의미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뭘 써줍니까? 예를 들어 at school, 학교에서와 같은 school이라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 건물 이름을 school,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명사로 볼 수 있고요. 전치사 at 뒤에는 명사 school이나 혹은 다른 명사가 함께 쓰여야만 이 빈 공간을 채워줘서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의미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으면 의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를 써줘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혹은 문장과 문장 혹은 구와 구를 연결해주는 단어인데요. 예시로 and, or, but, so. 사실 접속사도요, 세세하게 나뉩니다. 등위 접속사, 종속절 접속사 이렇게 등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기초 영문법에서는 접속사의 간단한 역할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의 예시 and를 보면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문을 한번 써볼까요? I like, 저는 좋아합니다. apples, 사과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and, grapes, 사과도 좋아하고 포도도 좋아해요 라고 해서 우리가 apple이라는 사과라는 명사와 grapes, 포도라는 명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and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태끼리 연결을 해주는 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and가 그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명사를 grape라는 포도 명사와 함께 연결해주고 있는 역할이 바로 and라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시를 하나씩 더 썼는데요. because of와 바로 because입니다. 자, because of는 전치사고요. because는 접속사예요. 사실 해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예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이점은요, 이 단어 뒤에 올 구조가 달라집니다. because of 뒤에 어떠한 단어나 형태가 위치해야 되는지, because 뒤에는 어떠한 형태로 말을 이어줘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 올 말의 형태가 다르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린지 예문을 통해서 보면요.
because of는요. 어쨌거나 of라는 전치사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어떤 단어만 있으면 됩니까? 뒤에 명사라는 덩어리 하나만 있으면 말이 완료가 돼요. 말이 완성이 돼요. 하지만 because라는 단어는요. 명사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because라는 단어는 주어 동사라는 새로운 문장이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방금 and 예시 들었던 걸 그대로 활용하면 자, 지금 주어 동사 I like라는 문장이 쓰여 있는데요. 요거를 because 뒤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쓰면 내가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는 이 물결 부분이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문장으로 채워져 있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라는 표현할 때 너라는 명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because라는 접속사는요.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들어가줘야 이 빈칸이 채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절이라고 또 부릅니다. 절은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춘 문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because of나 because나 의미는 때문에 라는 뜻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 물결 부분의 형태가 어떠한 구조로 채워지냐에 대한 차이점만 있을 뿐이죠. 간단하게 명사 한 덩어리로 끝이 난다면 그건 바로 because of라는 전치사가 쓰여야 할 것이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즉 절이 위치한다면 because라는 접속사 형태로 써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배운 품사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는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빈칸을 한번 볼까요? I, 삐리리, my hair. 나의 머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빈칸에 들어갈 게 어떤 단어인지 어떤 단어를 빈칸에 넣어야 할지를 고민해 보면 문장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어와 동사. 자, 주어는 I로 나는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필수 요소가 들어가 있죠. 자, 동사를 확인해 볼게요. My hair 이라는 거는 뭐뭐다 라고 끝나는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는 꼭 들어가야 할 마침표의 짝꿍인 동사가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를 확인해 볼게요. A. wash. wash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씻다, 세척하다, 세탁하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자, 다라고 끝나기 때문에 wash의 품사는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번에 washabl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wash라는 단어에 able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뿐입니다. 이 단어는요. can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혹은 할 수 있는 이란 뜻인데요. 씻다와 가능한이 만나면 씻을 수 있는 혹은 세탁 가능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탁 가능한이라는 뜻은 니은 받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washabl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형용사 라는 품사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어에서 able 우리가 able이라는 단어를 다시 살펴보면 가능한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의미가 추가된 거기 때문에 무이나 혹은 able이라고 끝나는 단어들은요. 대부분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빈칸에는 우리가 필수 요소인 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A번에 wash를 넣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I wash my hair 하면은 저는 머리를 감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wash라는 씻다. 이 동사는요. 과연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아까 자동사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의미를 완성 지을 수 있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 wash, 저는 씻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문장이 과연 의미가 100%
완전하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씻을 건 정말 많죠. 뭐 머리를 감을 수도 있고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세수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wash 하나만으로는 의미를 100% 전달한다고 볼 수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자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타동사, 즉 무엇을 우리가 씻고 세척하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 뒤에 목적어를 써줘야 하는, 세척하는 대상, 씻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추가해줘야 하는 타동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고 우리가 문장에 필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I want a 삐리리 car.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문장의 필수 요소로 들어가는 건 주어와 동사가 있었죠. I 쉽게 주어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온 want라는 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뭐 하다로 끝나서 동사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건 동사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의미를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저는 원해요 라는 표현에서 의문이 남죠. 그 대상,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불렀는데요. 무엇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 자리가 채워져야 want라는 동사는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위치한다. 그래야 의미가 완전해진다. 자, 그러면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어떤 게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는요, 을을이라는 말이랑 어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위치한다고 했습니까? 단어들 중에? 네, 명사가 위치한다 그랬죠. 목적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서 을을이라는 해석을 붙여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요, 라는 하나의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과 car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want의 목적어는 누굽니까? car이라는 차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차를 원해요. 나는 차 한 대를 원합니다. 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빈칸에 이제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타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만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추가해도 되고 빼도 되는 추가 정보를 주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이 빈칸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로 우리가 봐줘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I want a car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차를 원해요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의미도 100% 전달이 되고 있죠. 자, 명사라는 car과 어울리는 수식어를 찾아볼까요? A번 new라는 단어는 새로운 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형용사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y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네, 우리 부사가 돼서 해석은 운이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혹은 새로 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car 아니면은 새롭게 car 어떤 게 더 어울리나요? 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은 형용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new car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a new car. 마지막 문제인데요. I wear shorts, 삐리리, the hot weather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shorts라는 거는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바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I wear shorts. I는 주어, wear은 동사, 입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래서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입다라는 동사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 의미가 완성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무엇을 입다라고 해서 그 대상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 동사는 바로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네, 목적어가 나와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short가 나왔죠. 여기서 잠깐 얘기해보면요. short라는 단어는요. 형용사예요. 짧은 이란 뜻이죠. 혹은 부족한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 하지만 여기에 s를 붙여서 수량을 표현해주면 명사로 짧은 것이 2개라는 의미를 가져서 반바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s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short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되거나 혹은 명사가 되거나 품사가 바뀌는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I wear short, 주어 동사 목적어. 모든 필수 요소가 다 왔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의미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저는 반바지 입어요. 아, 그렇구나. 뭐 더 이상 부족해 보이는 의미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뒤에 빈칸을 포함한 추가된 말이 있네요. 빈칸은 무엇이 들어갈지 아직 모르고 hot weather만 나와 있네요. hot은 더운이라는 표현이죠. 형용사고요. weather, 날씨. 명사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더운 날씨라는 덩어리만 나와 있죠. 우리 아까 덩어리는 뭐라 그랬죠? 구라고 합니다. 2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모인 이 문장이 아닌 것은 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떤 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구에서 핵심 어휘가 누굽니까? 더운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날씨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네, 날씨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덥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운이라는 말은 아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듯이 여기서도 수식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날씨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사가 덩그러니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사랑 어울릴 수 있는 단어를 보기 중에 골라야 되는데 아래에 내려가니까 because와 because of 2가지가 보기로 제시되어 있네요. 2가지 다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 차이점은 이 단어의 품사에 따라 뒤에 어떤 형태가 오는지 그 점만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뒤에 절이 위치해야 된다 했습니다. 절이란 문장을 뜻하는 거예요. 문장의 필수 요소는 누굽니까? 주어와 동사예요. 자, 그러면 동사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문장에선 지금 누구밖에 없습니까? 명사밖에 없죠. 자, 그럼 B번 보겠습니다. because of, of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인식합니까? 전치사로 봅니다. 전치사는 물결이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물결을 누가 채웁니까? 명사가 채운다 그랬죠. 문제를 보니까 뒤에 the hot weather 이라는 명사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B번인 전치사 because of를 넣어주면 I wear shorts because of the hot weather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예문에서 쓰인 어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h, 씻다. 동사였죠. washable, 세탁해도 되는, 세탁 가능한. 우리가 able로 끝나면 가능한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주는 꼬릿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new 라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와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newly, 새로 혹은 새롭게라는 부사로 동사나 또 다른 형용사를 꾸미기도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because of와 because였습니다. 두 개 다 의미는 동일하지만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어떤 형태로 빈칸, 때문에 앞에 있는 빈칸이 채워질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채워주고요. 접속사 뒤에는 절이라는 문장, 즉 주어와 동사가 채워준다 그랬죠. 자, 그럼 2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굽니까? 동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동사 없이 간단한 명사로만 표현하고 싶으면 전치사인 because of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품사 내용 한번 확인해 봤고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